네, 잘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생익쌤이고요. 자,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보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 넣을 거고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쓱 한번 가볼 텐데요. 수능 영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평에도 남겼지만 이 벌써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시험이 유형이 바뀐다라던가 문항의 배치 같은 것들이 바뀐다라면은 우리가 좀 새로운 거에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능 영어는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시험을 대비를 한다면은 앞으로의 수능 영어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출이 된 거죠. 예, 출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이 최근의 수능 영어의 특징들은 쉬운 문항들은요 정말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지문을 놓고 본다면은 초반부라던가 중간 그리고 마지막 이 처음 또는 중간 마지막에 목적이 정말 정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Rosedale City Marathon Racers. 요즘 또 많이 유행하는 마라톤 달리기 주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are really grateful. 우리 굉장히 고맙대요. 누구한테요? I love you. 당신들 모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에 수식 들어가면서 Who have signed up? 등록했습니다. 뭐에 등록했어요? 10번째로 열리는 Rosedale City Marathon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They were scheduled. 이제 어떤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For this coming Saturday at 10 a.m.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죠. 이때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중요한 게 나오죠. 흐름이 중간에 싹 하고 바뀝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요. As you may already know,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잖아요. 이 일기예보는 says that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re's going to be 뭐가 있을 거래요? downpour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순간 여기서 이제 이 downpour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칠 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폭우란 뜻인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밑에 어차피 비 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단어 한두 개 정도는 놓쳐도 괜찮으니까 겁먹을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어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 폭우가 내릴 거다. Throughout the race day, 그 경주하는 날 지금 이제 내내 폭우가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많이 나죠? 이 글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냄새는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걸 잡을 거거든요. 다음 내용 보시면은 We truly hope that 우리는 정말로 희망했지요. 뭘 희망했습니까? 그 레이스가요. 어디가 smoothly 좀 원활하게 부드럽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however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요, 주황색 지금 분필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도요,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냥 다 그냥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수능 영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고요. 우리의 실력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지문들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읽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중요하게 읽고 아닌 것들은 또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시그널이죠. 신호를 보냅니다.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It is likely that 하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Heavy rain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heavy rain이라고 하죠. 위에서 downpour 놓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폭우가요, will make the roads too slippery. 오형식 동사를 썼죠. 만들 겁니다. 그 도로를요, 너무나도 slippery, 미끄럽게 만들 거고요. dangerous, 위험하게 만들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 레이서들에게요. to run safely. 이렇게 되면은 이제 to 구문이 되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 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도로가 이제 미끄러워지고요. 이 주자들에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뛸 수 없다 되는 거죠. As a result, 그 결과로요. We have decided,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To cancel the race. 치명적이죠.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레이스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뭘 희망합니까? You understand,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요, we promise, 약속하죠. To hold, 열겠다. Another race, 또 다른 경주를 열겠다.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열겠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마라톤 경기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정답은요. 1번 마라톤 경기가 취소되었다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그런 글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면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수능 영어는요.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쉬운 것들부터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걸로 나아가겠죠. 제일 어려운 유형은 빈칸, 순서, 삽입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요 많이 틀리는 순서가 빈칸, 순서, 삽입 뭐 이런 이름으로 강의도 많고 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은 빈칸 어렵고요. 순서, 삽입 내내 어려워할 겁니다. 이거는요 미리 왜 말씀드리냐면은 얘네 빼고 다 맞춰야 돼요. 일단 오케이? 쉬운 것들부터 확실하게 다 맞추고 듣기 같은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듣기 다 맞추셔야 돼요. 이거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쉬운 것들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빈칸 순서 삽입에 도전하는 그런 전략 쓰셔야 됩니다. 1등급, 2등급에 도전한 친구들이 자꾸 듣기 틀렸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듣기 강의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또 준비하셔가지고요. 쉬운 거 다 잡아먹자. 다음 19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똑같은 유형으로 문항배시로 계속 출제가 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19번 보자마자 오케이 심경 변화네. 최근의 트렌드죠. 분위기나 신경 한 개를 물어보지 않고요.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 아닙니까? 문제의 정답 찾는데요. 하지만 정말 쉽게 요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네도 옛날에 어렵게 낼 때는요.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을 써가지고 뭔가 또 분위기도 어려운 거 있습니다. 뭐 평화롭다라던가 sacred, 뭐 신성한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어려운데 요즘은 정말 쉽게 easy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신경 변화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슥 한번 빨리 봅니다. 글을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누어서 얘도 이 피터라는 사람의 신경이 딱 드러난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발렌타인스데이였습니다.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피터는요, certain that 뭘 확신했어요? 그의 와이프 이름이 에이미인데요. 에이미가요, was going to love his surprise. 그가 이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는 겁니다. 깜짝 뭔가가 있는 거야. 그거를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피터는요, had spent, 보냈습니다. long time, 오랜 시간을요, searching, 찾는 데 보냈죠? 온라인으로요. 뭘 찾았는데요? for an event, 이런 이벤트인데요. 그 이벤트 뭡니까? 이런 겁니다. There would be new way, 새로운 방법이 될 겁니다. to spend time with Amy, 에이미랑, 자기 아내인 에이미랑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방식인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찾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He'd finally found, 마침내 찾아냈죠. The perfect thing for her, 그녀의 아내를 위해서 완벽한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잡으셨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아내랑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서칭을 해가지고요. 찾아가지고요. 마침내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아주 로맨틱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는데요. She often told him, 그녀가 종종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She liked to go to places, 이런 장소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 She had never visited before. 전에는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좀 새로운 곳, 그런 데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he was absolutely sure that 그는요, 피터는요, 정말 절대적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She'd love going to the new 5-star restaurant downtown. 그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요. 어디 가는 겁니까? 새로운 5성이라고 하죠. 5개의 별이니까요. 5성급 그런 음식점 시내에 있는 데인데 여기 가는 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했대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드디어 찾았다 이거야. 뭐 저도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특별한 날에
예, 이렇게 뭐 음식점 같은데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다, 여기 멋진 곳이다 라고 찾아가지고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감 아니겠어요? 자신감. 슬쩍 왼쪽 보기를 봅니다. 지금 보기 왼쪽을 보게 되면은 벌써 여기서 느껴지는 거 1번 보기에 relaxed, 뭐 편안합니까? relaxed 하면은 뭔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2번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맞죠? 3번은요 confused,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4번에 jealous, 질투하는 겁니다. 아무도 질투하고 있지 않아요. 5번에 embarrassed, 당황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끝났어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여기서 자신감이 있는 것에서 disappointed, 실망한 감정으로 가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끝난 겁니다. 계속 가보죠. 그는요, smiled,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할 때요? 그가요, 이제 음식점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asked for a reservation for Friday, 금요일을 위한 reservation, 예약을 일단 이제 요청하면서 지금 굉장히 확신에 차가지고 또 들떠 있습니다. 미소 짓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unfortunately, 냄새가 나죠. 안타깝게도요, his smile, 그의 미소는요, quickly, 빠르게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He was told that,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뭐라고요? The restaurant, 그 음식점은요, fully reserved다, 완전히 예약이 다 찼다라는 겁니다. 끝났죠? That's too bad. 안 됐네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그는요, 조용하게 말했고요. I felt that, 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I'd found the right place. 딱 맞는 장소를, 그러니까 내 아내를 위한, 이 기념일을 위한 딱 맞는 장소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망했지 않습니까? 정답은 2번으로 바로 빠질 거고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보기에서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 없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보기는요, indifferent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잊을만 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거의 뭐 한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indifferent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다른이란 뜻이 different인데 indifferent은 in을 붙여서 부정한 것이냐, 그래서 뭐 다르지 않은 거냐, 전혀 아니죠. 이거 무관심한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 계속 나오고 있고요. relaxed 하면은 편안한 거고요. confident, 자신감이 넘치다가 disappointed, 실망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다. 힘들게 찾았는데 예약이 다 차가지고 거기 못 갈 때 실망을 하는 거고요. confused, 혼란스러워하다가 satisfied, 만족하는 거고요. jealous, 질투하다가 discouraged 하면 얘도 약간 어렵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낙담한 겁니다. 낙담한 거. 그리고 embarrassed, 당황한 거. 그리고 joyful, 즐거운 겁니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도 정말 물 흐르듯이 빠르게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은 20번부터 출발합니다. 20번, 필자의 주장을 찾는 겁니다. 20번이랑 22번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21번 문제가 이 함축 의미 추론이 굉장히 어렵죠. 20번은요, 주장하는 바가 딱 나타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글이 있다면 보통은 여기에요. 이 글에 주장하는 내용은요, 마지막에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글이 좀 내용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쪽을 묵직하게 좀 가중치를 두고 읽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빨리 풀고 싶으면 그냥 마지막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당연하게도 다 읽어봐야 되지만 마지막을 특히나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보기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한글 보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나 이렇게 주장을 찾으셨다면 그게 그대로 해석되면서 번역되면서 답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능 영어의 대부분의 글을 읽는 요령인데요.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를 빨리 캐치해야만 하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시작하면서 한 요 정도를 빠르게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비디오 게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또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중요한 맥락으로 쓰인 겁니다. 이거 게임이 벌써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임이라는 소재는 꽤나 묵직한 소재죠. 이거는 게임에 대한 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심 소재라고 합니다. 게임이 중심 소재다. 중심 소재라는 거는 요리로 따지면요 메인 재료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떡볶이 만들 때 떡이나 어묵이 메인 재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지문은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주장도 될 수 없고 주제나 제목이 될 수 없잖아요. 게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합쳐야죠. 근데 이런 식의 사고는 참 중요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지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또 읽고 이게 문제거든요. 딱 생각해 보세요. 초반부에 소재를 잡는다. 근데 그 소재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반복된다. 게임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 필자는 게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만 잡아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We almost 우리는요 거의 universally 보편적으로 accept 받아들입니다. 대디아를요 뭐를요?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요 at best 기껏해야 이런 뜻이거든요. 기껏해봤자 pleasant 굉장히 즐거운 break다. 약간의 휴식 같은 거죠. 뭘로부터요? Students learning.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에서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learning 학습하다가 잠깐 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more often 더 자주는 뭐예요? What prevents a student from accomplishing their goals? 이 게임은 뭡니까? What 덩어리인데요. prevent는 막다라는 뜻이죠. 학생들이 뭐 하는 걸 막아요? 이거 하는 거를 막는 겁니다. accomplish 달성하는 거고요. 그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막는 것이다. 자, 하나만 물어보죠. 그러면은 학생들의 목표 달성이 공부 잘하는 뭐 이런 걸 거잖아요. 숙제를 마치거나 그거를 막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하는 겁니까? 게임은 나쁘다. 숙제해야 될 걸 못하게 하고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살짝만 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 많이 할 거잖아요. 또 앞으로 수능을 보시고 이런 분들은 더 많이 공부하실 텐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문을 많이 해석하다 보면은 우린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치가 엄청 빨라져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대개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통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일 앞에 나왔다라는 거는요. 사실 밑에 이야기는 이걸 뒤집으면서 게임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대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게임은요. 어떤 특징이 있죠? 캐치합니다. 캐치는요. 밑에 있는 attention이랑 연결하면 attention은요. 주의, 집중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사로잡으면서도 그거를 유지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In a way that few things can. few라는 것은 보통 부정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게임이 그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쫙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죠. 게임 재밌잖아요. 게임 뭐 소시적에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도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어떤 특징이 있죠? 시간이 엄청 잘 가잖아요. 재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관심을요. 게임은요. 다른 어떤 것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쫙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죠. 적어도 뭐 되게 지루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보다는 게임할 때 우리의 관심이나 주의 집중력이 쫙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하고 싶은 걸까요? And yet, 그러나 once they have our focus 그 게임이요 우리의 딱 이제 집중 초점을 딱 잡고 나면은요 they rarely seem to offer anything meaningful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ives outside the games. 그러니까 게임이 딱 우리의 이제 포커스를 딱 이제 초점을 가지고 가고 나면은요 걔네들 그 게임은요 rarely니까 부정하는 말이죠. 좀처럼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건데요? meaningful은 좋은 말이잖아요. 의미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거, 이 좋은 건데 그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은 말이죠.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돕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인데 어떤 삶입니까? 게임 밖에서의 삶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 밖에서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도움되는 의미 있는 것을 게임은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런 것들이 게임 밖에서의 삶에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성장하도록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게임은 제공하지 못한다. 예, 저도 한때 게이머로서 게임을 사랑하는 한 명으로서 공감하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내내 의심을 좀 했거든요. 지금 시작하면서도 뭔가 이 통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임에 대해서도 그럼 계속 비판을 하는 것이냐? 중간쯤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이 중간쯤에 우리가 뭔가 반전이 있나 없나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while이 나오잖아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while 하면은 비록 뭐뭐하지만 이런 뜻인데 뒤에 붙어있는 내용이 This may be true for many games. 이런 것들이 많은 게임들에게는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뭐가 사실이라는 겁니까? 게임이 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은 게임들에는 적용되는 얘기지만 다른 얘기 하겠죠? We are too easily ignore 뭡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요? valuable 이란 단어가 나오죠. 오케이,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죠.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어떤 건데요? 대세 수식 받으면서 that could be used 사용될 수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enhance productivity instead of derailing it. enhance 하면 향상시키는 겁니다. 뭐를요? 생산성이라는 좋은 것을요. instead of 뭐 대신에요? derail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rail 그 어떤 탈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생산성을 낮추는 걸 말하는 거겠죠. 얘랑 반대가 돼야 되니까 생산성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도구를 갖다가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게임에 대한 얘기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을 잘 이용하면 생산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imply,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묵직하게 읽으셔야 된다. 왜? 거기에 있어. 하고 싶은 얘기인데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를 봐야 되더라. 갑니다. Rather, 오히려 is desirable, 바람직하다. 뭐가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눈치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은요. 그 뒤에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주장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보다는 독서하는 게 desirable, 바람직하다. 딱 잘 어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주장을 딱 얘기할 겁니다. 뭐가 바람직한데요? We develop games. 그리고 소재까지 나왔죠? 이런 게임 개발하자. 어떤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요, connect to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The learning outcomes, 어떤 학습에서의 성과랑 결과랑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수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습에서의 성과나 결과 같은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이 뭐 연산이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를 익혀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흔히들 지금 세상에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더하기 빼기 알면 좋겠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임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장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will enable, 가능하게 할 거예요. Educators,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요, take advantage of는 수거 패턴이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를요? 그 게임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의 어떤 주의력을 갖다가 commanding하는 그런 capacity, 능력이 있더라. 커맨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지휘하고요, 막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요, 우리의 집중력을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끌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게임이 가지고 있는 attention commanding capacity라고 능력, 이 표현을 한 거고요. capacity는 중요 단어입니다. 능력 또는 뭐 수용 능력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allow 허용하는 거죠. 학생들이 뭐 하도록 합니까? Enjoy their games while learning. 학생들이요 학습하면서도 게임을 즐기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게임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뭐랄까요?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상으로는 게임이 공부랑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갸우뚱하는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뭘 강조한 거냐면 게임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의 어텐션을 쫙 빨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자는 오히려 그러면은 그 게임을 좀 좋아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글의 내용 어렵지는 않았지만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약간의 반전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20번 문제가 살짝은 어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에서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게임에 대해서요. 내내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쵸? 게임이고 공부에 도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목표 달성 못하게 한다라고 하다가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가 게임이 우리의 주의력을 쫙 빨아들이고 그 가지고 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뭔가 더하기 빼기라든가 그런 학습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과 연결한다면은 게임을 좀 뭔가 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이 필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파악되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제 보기를 만드는 특성들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나 모의고사의 보기의 특성을 아시면은 사실은 더 정답을 잘 찾을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같아도 게임이라는 소재는 다 쓰겠죠. 주어졌네. 이 중심 소재였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보기에 들어가면은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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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학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여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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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습, 학습.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잘하시는 친구들이라면은 답을 또 금방 찾았겠지만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본문에 계속 게임이라든가 learning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도 이게 보기별로 학습이라는 게임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다 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뭘 찾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게임과 학습이라면은 이 두 개의 재료를 어떻게 연결했는가가 이 필자의 주장이고 생각이잖아요. 그것까지를 독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만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반드시 떡볶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료가 떡이라는 걸 찾아냈어. 하지만 떡국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떡으로 뭐 떡볶이도 만들고요. 뭐 떡으로 다른 요리들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료만 잡아서는 안 된다. 다른 유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아이디어까지를 잡아내셔야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 했잖아요.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요 상단부에 있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develop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그대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얘는 이제 답을 찾았지만 나머지를 아닌 걸 또 소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왜 아닙니까? 교육 현장에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분배가 아니죠. 이렇게 딱 거슬리는 걸 걷어내셔야 돼요. 분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밸런스의 개념이잖아요. 학습 뭐 2시간 하고 게임 뭐 한 30분 하고 요 분배를 잘하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얘는요. 이 학습 활동에 게임이 초래하는 집중력 저하를 경계하더라. 초반부에 있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답이 될 수 없죠. 여가 시간에 게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향상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짬뽕을 잘 시켰죠. 여가 시간이라는 게 많이 거슬립니다. 요때 게임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학습 효율을 향상한다. 되게 그럴듯하지만 전혀 포커스가 빗나갔죠. 얘는요.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노력하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한 이유는 영어로 볼 때 이런 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시면은 이게 다 막 답같이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때조차도 영어 보기에서도 뭔가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걷어내셔야 됩니다. 21번 갑니다. 긴장 빡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이번 수능에서도 꽤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도 원래 어렵고 이 유형 자체가 밑줄 친 부분에 함축 의미를 찾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이 강의를 보신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틀린 친구들 들어봐요. 이게 그냥 쓱 해석하잖아요. 그럼 뭐 해석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얘가요. 어느 정도만 해석한 다음에 밑에 있는 보기 1, 2, 3, 4, 5를 보잖아요. 다 답 같아요. 전부 다 답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보기를 만드는 원리가 그런 겁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적극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영어 보기잖아요. 읽어보면은 다 그럴듯해. 왜냐하면은 엉뚱한 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이용했기 때문에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철저하게 이 글의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이 글의 주제도 파악돼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줄 친 부분에 구조까지도 약간 파악이 돼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답니다. 일단 주제 파악이 먼저고요. 보통의 문제들은 주제 파악하면 다 풀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글의 구조까지도 봐야 된다. 자,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해석하는 요령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수능 영어는요 2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독해들이요 크게 보면은 2가지입니다. 주제 파악하면은 다 풀리는 문제들 그리고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 흐름 파악은요 3637 순서라던가 3839 삽입들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주제 파악하면 다 풀려요. 얘 지금 주제 파악할 때 뭐 하기로 했습니까? 초반부에 보면 architecture 계속 나오잖아요.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 3-4줄에서 반복되는 단어 잡자고요. 건축과 건축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키텍트는 건축가거든요. 건축가의 지위가요. 로즈 올라갔대요. 언제요? 로마 제국 동안요. 왜 그랬냐면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became 무엇이 되었습니까? particularly 특히나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statement, 진술 같은 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지위가 로마 시대 때 특히나 굉장히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요. 클래스 때 분류하더라. 이 클래스가 명사로도 어떤 계급 같은 그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분류하도록 쓰이는 건데요. 이거는 벌써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봐가지고는 예시라는 걸 느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시의 특징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키케로가 나온 순간 이거 뭔가 건축가의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의 예시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보세요. 건축가를 뭐로 분류했습니까? 의사라던가 아니면 교사와 티처와 동일하게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 좋은 직종들이잖아요. 의사라던가 티처라던가 다 그 시대에 존경받던 직업인데 이제 건축가도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누굽니까? 비트루비우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 건축가도 같이 이렇게 훌륭한 직종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건축이라는 직종을 말하는 거고요. 이분께서 이게 건축처럼 좋은 직종이라고 했으니까 건축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건축의 지위가 높아졌고요. 2명의 사례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건축을 참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건 누굽니까?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은요. 누군데요? 저 몰라요. 설명해 주네요. 어떤 실무 건축가인데 언제입니까? 자, 이분께서 통치하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정도가 되겠네요. 이분의 통치하는 시기 동안에 이분도 건축가인 거죠. 이 건축가 이분께서는요. recognized 뭐라고 인정을 했나요? architecture
건축은요, requires,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both가 쓰였죠? and가 있겠죠? 두 개 다가 필요한 거죠? 이게 치명타다. 사실 처음 읽을 때는 저도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지만 이 밑에 내용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은 건축은 practical, 실용적인 knowledge, 지식과 theoretical, 이론적인 지식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이야기랑은 살짝 좀 다른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위에서는 로마 시대의 건축가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건축가로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실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론적 지식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리스트를 이제 열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요? discipline 하면은 학문의 분야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느꼈기에 aspiring architect 하면은요, 이게 이제 뭔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지망생들 정도가 됩니다. 붙여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건축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스터해야 되는 학문의 분야들을 쫙 이렇게 리스트로 적어낸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 문학도 잘해야 되고, 라이팅도 잘해야 되고요. 이 드래프트맨십 하면은 건축 같은 거 할 때 뭐 좀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잘해야 되고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역사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의학도 잘하고, 법도 잘하고, 천문학도 잘해야 된대요. 이만큼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라고 열거한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 어떤 커리큘럼,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recommend,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표시했습니다. 건축가가 실용적 지식과 그리고 이론적 지식이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All of this study, 모든 스터디는요 필수적이었어요 라고 이제 그가 주장을 한 거고요. because 왜냐하면은 앞에 게 되게 많았잖아요. 아니 막 천문학까지 막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된대요. 그럼 왜 그런지 설명하죠. Architects, 건축가입니다. 후에 수식 받으면서 who have aimed at, 하면은 목표로 하는 거죠. 뭘 목표로 합니까?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여기가 문제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게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제를 파악하면은요, 이 보통의 수능 영어 지문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든요. 빨리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scholarship은요, 자, 이거를 실용적인 것을 practical이니까 P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인 것은 theory에서 가져가서 T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P예요, T예요. T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T가 없는, 이론적인 게 없는 매뉴얼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뉴얼은 수작업, 몸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얻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실용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 둘 다 필요한데 한쪽이 없는, 이론적인 게 부재한 실용적인 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가는요. 이거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맞지? 이런 반쪽짜리는 never been able to reach. 그렇죠. 부정적인 말이 나와있죠. 절대로 도달하지 못했어요. 어떤 자리? 권위 있는 자리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리입니까? correspond to their plans. 그들의 계획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자리 못 갔고요. 중요한 것도 여기야. 구조를 보자고 했던 게 이 while 때문입니다. 보통 주제 파악하면은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얘는 구조까지 봐야 돼. 왜? while이기 때문에 위에 거랑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여기가 문제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오로지 의존했대요. 무엇에? 이론과 학문입니다. 그럼 어디 쪽입니까? 이론과 학문 여기잖아요. 이번에는요. 이 사람들이 T에만 의존하고요. P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두 집단은 한쪽밖에 없는 반쪽짜리들인데 위에 있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 P밖에 없는 사람이야. 실용적인 것만 있는 사람, 너 반쪽. 이 사람은 이론밖에 없어. T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T밖에 없는 반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사실은 반쪽이잖아요. 이 사람은 명백하게 빈칸이래요. 자, 그리고 빈칸이 아니라 밑줄이래요.
이 밑줄진 표현은요, 때로는 이해가 되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hunting the shadow, 그림자를 사냥한대. 뭐가 아니라 substance는 물체 이런 건데, 물체가 아니라요.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것의 그림자만 쫓고 있는 거니까요. 약간 겉핥기랄까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을 위에랑 비교해가지고 너도 반쪽 너도 반쪽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론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론만 추구하는 이 건축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이 사람 뭐가 없어요? 실용적인 게 없잖아요. 이거를 파악 못하고 보기를 보잖아요. 다 답 같다고. 다. 왜요? 다 영어고요. 보시면은 본문에 있었던 단어들이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정답부터 볼까요? 3번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pursuing, 추구합니다. 뭘 추구합니까? 건축가의 이상을 추구합니다. 뭐 없이요? 이게 치명타지. practical skills가 여기잖아요. 실용적인 기술 없이 이거 없이 너 반쪽이다. 이상만 추구한다. 왜? 이론밖에 없으니까요. 맞잖아요. 어떤 반쪽짜리인지를 정확히 설명했고요.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 다 헷갈린다고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seeking, 추구합니다. 뭐를요? abstract, 추상적인 지식을요. 그리고 이것은 뭐에 강조됩니까? 건축의 전통에 의해서요. 추상적 지식을 추구한다? 오히려 뭐 비슷한 느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실용적 지식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치명적으로 들어가 주어야만 하고요. 사실 추상이냐 아니냐의 개념은 아니죠. 이론이냐 실용적인 거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실용적 지식이 부족하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요, 디스카운팅은요, 여기서는 경시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요? 필수적인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건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주제를 경시한다. 전혀 무관하죠. 4번은요, prioritize 하면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건축의 물질적인 측면을 뭐보다? 예술적 측면보다. 예술이냐 물질이냐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거 두 개 비교예요. 그 다음에요, following, 따릅니다. historical, 역사적인, precedent 하면은 전례, 이전 사례들을 따르는 겁니다. 벌써 이상하죠. 뭐를 관계없이요? without regard to 하면은 뭐만 관계없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옛날 역사적인 전례들만 따라서 막 옛날 거 그대로 막 조선시대 거 따라 짓는 거야. 예를 들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헷갈린다면은 1번이 조금 헷갈렸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가신 건데요. 추상적이냐 아니냐. 왜냐면 추상의 반대말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것은 이론과 실용적인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약간 여기가 끌릴 수도 있으나 더 정확한 3번으로 가야 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원래도 어려운 유형에서 어려운 또 내용이 붙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용 파악했어야 됐고, 마지막에 있는 그 상반된 Y를 통한 상반된 집단 속에서 어떤 반쪽짜리인가, 이론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또 생각해보면 그러네, 이론밖에 모르니까 진짜를 잡지 못하고 뭔가 이상만 쫓는, 그림자만 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22번 갑니다. 다시 좀 쉬워지죠. 20번이랑 비슷한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문제도 앞선 20번 풀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래쪽을 잘 보자고요. 아래쪽을 잘 보게 되면은 그래 요지가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말로 싹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거 뭡니까? 빨리 소재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앞에 요리가 있어요. 이 요리 뭔지 파악할 때요, 빨리 메인 재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돼지고기가 슥슥슥 있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이용한 요리예요. 거기 파가 옆에 있어. 설마 파가 메인은 아니겠지. 이게 묵직한 재료를 우리는 메인 재료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딱 봤을 때 봐봐요 여러분. 이게 딱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막 끝없이 나와요. 이거 지금 feeling도 비슷한 느낌이라면은 또 있잖아요 여기. 다 표시도 안 될 만큼 감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감정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안 읽으면은 그냥 쭉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읽고 이렇게 됩니다. 시간도 모자라고 메인 아이디어 못 잡아요. 자, 감정 잡았죠. 갑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수식하면서 understand, 이해하는 겁니다. 감정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짝대기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는요. diverse한, 다양한 감정 관련된 어휘 같은 것들도 아는 거고요.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합쳐서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인 특히나 relevant하대요. relevant 하면 관련 있는 또 유의미한 이런 뜻인데 집단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그룹 안에 있을 때 더 유의미하다. 쓸모 있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끝났는데?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집단 상황에서 참 중요하다. 끝났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뒤에 서술한 부분이 이 필자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중요한 내용 나왔고요. individual, 어떤 개인이 있습니다. who are skilled in this domain. 이런 영역에서 능숙한 이런 개인들은요. 뭐가 가능합니까?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요. 느낌도 잘 표현하고요. 기분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may facilitate, 촉진할 수가 있죠. 명확한 소통을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요. 동료들 사이에서요. 좋지. 다 좋은 말이죠. 요거는 위에서 말했던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감정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요. 다 잘하고 있는 거죠. 내 표현도 되게 잘하고요. 내 감정, 내 느낌 정확하게 딱 표현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명확한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동료들 사이에서도요. 명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안 되면은 내 감정도 표현 못하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은 애매해지겠죠? 뭔지 알죠?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뭔가 소통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감정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해 잘하면은 잘 된다, 소통이. Furthermore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비슷한 얘기 계속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라고 하면서 연결해 나갑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또 무슨 가능성이 높아요? Act in ways.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Accommodate their own needs as well as the needs of others. i.e. cooperate.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의 이거 먼저 갈까요? 뭐뭐뿐만 아니라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나 요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요구조차도 둘 다를 잘 accommodate 하다, 기본적으로 뭐 수용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게 예를 들면 협력 같은 거죠. 나의 요구, 다른 사람의 요구, 그런 것들을 잘 버무리는 게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 이해를 잘하면은 이 사람들이 협력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나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긍정적인 일인 거죠. 집단의 갈등 상황에서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멤버가 있습니까? With a strong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강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감정을 이해를 정말 잘하는 멤버들은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Will be able to express,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ow he feels about the problem. 그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잘 표현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꿍이 있는 거지. 이러면은 이제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요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감정 이해를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은요 also should be able to 뭐가 가능합니까? Take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group members. 다른 집단 멤버들의 그런 관점도요 잘 또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특정 방식으로 reacting 반응하는지도 잘 아는 겁니다. 다 좋은 얘기라고 했죠. 저 사람의 감정도 잘 이해하는 겁니다. Appreciation of differences,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요, create 만들어냅니다. arena 하면은 어떤 옛날에는 경기장, 어떤 장을 소통의 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마련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Open communication.
공개 토론이요. 공개적인 소통 같은 거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장을 마련하고요. promote, 뭘 촉진합니까? constructive, 건설적인,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갈등의 resolution, 해결 같은 것들을 또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improve the group functioning, 더 향상되어진 집단의 기능을 또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좋고 게다가 또 좋고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역시 감정이 계속 나오죠. 감정, 공감, 감정, 그리고 뭐 감정, 공감, 감정. 20번이랑 똑같죠. 근데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3, 4번 이어서 풀 텐데 4번은 24번은 이제 다음 강의 듣겠지만 이게 위에 있는 게 중심 소재는요. 계속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다 답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감정 조절 아니었잖아요. 내 감정 조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얘는요, 감정 이해 능력이라는 키워드 잘 들어왔고요. 그게 집단 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거 맞잖아요. 얘는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내가 갖추면은 내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하는데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는요, 위에 있었잖아요. 감정 관련된 vocabulary에 대한 지식은 이거 발달의 기반이다. 그 어휘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그쵸? 자기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요, 사회성 함량의 필수적 요소이다. 이거 아니죠. 자기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죠. 내 것도 잘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정을 내 거든 남의 거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좋다라는 거지 자신의 감정이 포커스가 아니었더라.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3번 갑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죠. 왜냐면 영어라서 그래요. 밑에 있는 보기가 영어이기 때문에 단글의 주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도 사실 앞선 문제들과 똑같습니다. 빠르게 앞부분에서요. 묵직한 재료 찾아내셔야 됩니다. 묵직한 거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경험을 통한 통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보시면은 arrival 뭐가 도래했습니까? Industrial Age 산업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이 changed 바꾸었더라. 뭐를요? The relationship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뭐랑 뭐 사이에? 시간과 labor 노동과 capital 자본 사이에요. 벌써 묵직한 게 뻑뻑뻑 나왔거든요. 지금 산업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기계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막 분업이 이루어지고요. 공장이 막 돌아가고요. 그 시대잖아요. 그 이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경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뭐라고요? 세 가지 시간과 노동과 그리고 자본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개의 관계가 바뀌었다가 사실 이 글의 주제죠.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밑에 이야기들이 다 이걸 뒷받침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려가다가 뭔가 however 하면서 중간에 뭔가 역접이 있나 없나 볼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얘네 세 개의 관계가 바뀌었다가 그냥 그대로 주제 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공장들은요. 나오는 순간 벌써 예시야. 왜? 공장이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공장들은요. could produce 이제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round the clock 하면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내. 그리고요. they could do so.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더 빨라진 스피드와 그리고 더 많은 양으로요. than ever before. 그 전에 어느 때보다도요. 그러니까 그 전에라는 거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어느 때의 공장만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공장이 열리면서 공장이 돌아가면서요. 24시간 돌아가면서 진짜 농경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양으로 막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요. that runs 12 hours a day. 하루에 몇 시간 돌아가요? 12시간 돌아가는 그 기계는 will produce 만들어낼 겁니다. more widgets 밑에 있죠.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겠죠. 어떤 애들보다도요. 얘는 몇 시간 돌아가니? 8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 그렇죠? 하루 8시간보다도 12시간 돌아가는 그 기계가 더 많이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얘는요. 24 hours per day. 잠시 24시간이면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잖아요. 얘는요. will produce 만들어낼 겁니다. 제일 많은 제품들을 그들 중에서 만들어내겠죠. 당연하죠. 종일 돌아가면 너가 짱이에요. 자, 그리고요. 따라서 많은 공장들에서는요. 이제 그 일하는 시간들이요. 일하는 날들이 is divided. 나누어집니다. 뭘로요?
8-hour shift라고 하는데 8시간짜리 이때 shift는 교대 근무를 보통 말하거든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8시간씩 3번 돌아가면은 교대 근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There will always be people 항상 on hand.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To keep the wizard machines humming.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계들이 이 험하면 이게 웅웅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기계들이 계속 웅웅웅웅웅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제품 만들어내는 기계들이 돌아가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8시간짜리 교대 근무를 만들었다는 것은 3교대를 만들어내면 이제 제품들이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많이 돌아갈수록 공장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기계는 어차피 힘들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3교대로 돌리면 8시간씩 3번 돌리면은 기계는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업화 시대 이후에 만들어냈더라. 자, 그러면서요, 이 산업화는요, raised, 올렸습니다. 무엇을요? Potential value of every single work hour. 매 그 1시간, 한 시간 노동 시간에 잠재적 가치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시간을 네가 일할수록요, 더 많은 제품들을 너는 만들어내고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요, wages가 하면은, wages가 이제 급여를 말하는 거죠. 급여는요, became tied to, 뭐랑 엮이게 되냐면은, 뭐랑 연결되냐면은, effort, 노력과 production, 생산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요, 노동이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처음에 이 노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간, 노동, 자본, 이게 산업화 시대 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labor, 이 노동은요, previously guided by harvest cycles, 이전에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무엇에 의해서 가이드가 됐습니까? 수확하는 사이클이잖아요. harvest가 수확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확 사이클은 뭐예요? 씨 뿌려서 봄, 여름, 가을에 키워서 가을에 보통 수확하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노동은요, 이제는요, became 뭐가 됐습니까? clock oriented, 시간 기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간 중심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요, started to reorganize around the new principles of productivity. 이 생산성의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졌고요. 그걸 중심으로 재조직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랑 비교하면은 이 글의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봄에 우리가 이제 밭 갈아가지고 씨 뿌리고요. 가을에 주로 이렇게 수확해서 걷어들였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 진짜 농경사회 때는 이게 자라는 동안에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수확을 해서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라면 이제는 기계가 돌아가는 산업화 시대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더 이 시간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계를 24시간 돌리고 사람들은 3교대로 이제 계속 투입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노동과 자본이 산업화 시대 이후에 바뀌게 되었더라로 진짜 끝이 났잖아요. 뭐 이 좋다 싫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요. 자, shift는 변화를 뜻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노동시간 패러다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노동과 시간과 관련된 그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bring about이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by industrialization, 산업화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일과 이 시간의 패러다임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일하고 농경사 할 때는 수확하면서 뭔가 돈을 벌었다면은 이제는 많이 바뀐 거죠. 단일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해야 돼. 그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왜 아니냐? 아닌 걸 찾아볼게요. 얘는요, effect, 영향입니다. 무엇의 영향입니까? Standardizing production procedure, 생산 과정을 갖다가 표준화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런 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생산 과정의 표준화라는 말 자체가 여기 안 나왔죠. 그런 내용 자체가 이 글에 아예 없어요. 얘는요, 산업화의 영향. 이거는 그럴듯하잖아요. 무엇에 미치는 영향? 기계랑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계랑 어떤 관계인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Efficient way,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뭐 할 수 있는? Increase the value of time,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 때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얘는 어떤 문제입니까? 벌써 틀렸죠. 과도한, excessive, 과도한 노동 시간이 이 노동자들에게 야기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벌써 이상합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더니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첫 문장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처음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시간과 노동과 그리고 자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밑에서 쫙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산업화 시대가 가지고 온 그런 변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부를 마칩니다. 또 3부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만나서요. 남은 문제들 풀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어지는 강의들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요. 저는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